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담화 얘기 이제 본격 분석을 좀 해볼게요. 애초에 이건 대통령실에서 돌린 겁니다. 우리가 요약을 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요약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커뮤니티에서 돌았는데요. 예. 이거를 그날 오전 10시 좀 넘어서 저는 받았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엠바고라고 하는 걸 예,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좀 진위 여부가 이게 맞나 싶었었는데 내용을 보면 맞는 것 같죠. 예. 예. 그대로 얘기했고요. 또 기자회견에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명태균 씨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으나 요것도 이제 약간 윤석열처럼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명태균 씨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임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불법 가짜뉴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거 완전히 국민한테 협박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대로 해봐. 새끼들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너무 역겹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된 사항입니다. 일부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다시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정치 공작에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와, 정치 공작에 이게 4대 개혁 관련해서요. 현재 추진 중인 4대 개혁, 연금, 노동, 교육, 의료 개혁은 미래 세대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과제입니다. 일부 저항이 있더라도 정부는 이를 끝까지 완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칩니다, 진짜. 미래 세대의 존립이 아니라 나의 미래의 존립에 의해서 내가 미래에 먹고 살 거를 갖다가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 젤렌스키만큼은 축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항이 있더라도 죽여버리면서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죽던 말던 의료 체제가 박살이 나든 말든 나는 내가 해먹을 건 다 해먹겠다. 이거 대국민 선전포고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안보 이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여야가 정부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너 때문에 위기 생겼잖아. 네가 위기를 갖고 왔잖아. 누가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주래. 이대로 실제로 이 기조대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기조대로 갔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라면 이게 보도지침이라는 게 이제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보도지침이라는 게 정말 있었다면은 뭐 너무 소름 끼치는 거고.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내용이요. 정말 하나하나 국민으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본인은 사과를 하겠다고 한 자리인데 그 사과도 사실 김건희가 시켰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내용도 하나하나 보면 오히려 국민을 협박하는 수준에, 네. 그리고 본인 힘들다. 그리고 나는 정말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뭐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함께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무슨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하나하나가 국민으로서는 정말 경악하는 발언들만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보고 저는 사실 그런 것도 걱정했었거든요.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사과하면 이제서야 사과한다고 해서 또 우리 대통령 또 힘드시니까 우리가 또 뭐 뭉쳐야지 이런 또 극우 어떤 수구 세력들의 어떤 뭐 그 약간의 동요가 있으면 네. 어떡하나 예. 이런 걱정 살짝 했는데 그 걱정은 할 게 아니었고 그렇죠. 정말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대국민 담화여서 뭐 본인이 정말 마지막 기회조차도 박찬 거다. 네. 아마 지지율은 계속해서 폭락할 겁니다. 근데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아내의 조언입니까? 지금 하는 짓이?
거기다가 더 소름 끼쳤던 게 본인 그 김건희 씨가 실제로 그 윤석열의 휴대폰을 가지고 음. 본인이 이제 답을 했다는 답변해주고 새벽까지. 네, 새벽까지 답변해주고 이거를 자기 입으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이 사실을 저희는 좀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더 탐사 시절에 보도했던 게 있어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근원 목소리. 예. 네. 거기 보면은 윤석열한테 그때 당시에 지지했던 그 윤석열의 지지자가 전화를 하죠. 예. 근데 김건희 씨가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마 그 사람은 그 김건희라고 생각을 못하고 대변인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 김건희예요. 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화를 태연하게 김건희가 받고 예.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뭐 답변을 김건희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한번 그때 그러니까 더 탐사와 뉴 탐사 이 팀들이 얼마나 보도를 잘했는지를 한번 진짜 그 조중동은 진짜 니들 무릎 꿇고 반성해야 돼.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하도 그냥 뉴 탐사가 보도를 잘하니까 실제로 동물농장 풀어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일단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준비된 거 있는데요. 과거 작년에 자기는, 저희가 보도했던 대통령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장면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 예,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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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예, 저도 왜 이상적인 거, 왜 신당을 만들고 뭐 이런 예,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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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현실적으로 이 정권을 갖다가 뒤집으려고 하고 교체를 하려 하면은 예, 예, 어찌됐든 경선은 해야 돼. 예, 그런데 예, 이 경선이 예, 11월 차후 경선이라는 게요. 예, 어? 예, 이게 결국은 하려 그러면은 예, 예, 국힘이라는 당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예, 아예 1차부터 들어가서 예, 뛰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이거를 밖에서 예, 국힘이라는 게 뭐 어디 그 주양 먹은 놈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아무리 국힘이 밉더라도 예, 이런 완전 내로남불 저도 저 DJ 정권, 뭐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겪어봤지만 예, 예, 이게 박근혜 정권만 돼도 예, 쥐들 잘못한 거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게 엎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얘네들은 그런 게 예.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역사상 이런 정권이 없기 아니 때문에 무대뽀에 무대뽀. 그러려고 하면은 예, 국힘이 아무리 미워도 예, 예, 국힘을 갖다가 플랫폼으로 할 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아, 돼. 그걸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예. 저는 정권 교체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예, 예. 저는 예. 대통령도 예,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러나 예, 어쨌든 이거는 엎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국힘에 이걸 할 놈이 없어. 그때 당시에 이제 국힘을 뽀개버리고 예.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나는 대통령 자리가 사실 귀찮습니다. 예. 네, 귀찮아서 김건희 씨가 다 했죠. 1시간 23분 57초부터 거기 좀 틀어봐 주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저 윤석열 당선인 옛날 직통번호를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어갖고 제가 축하 전화 한번 드렸어요. 아, 네. 예, 저는 어떻게 되십니까? 김건희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 비서관이세요? 아니요, 저 김건희예요. 아이고, 여사님,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예, 아유, 아이고, 고생 저 많으셨어요. 당선인, 아니, 이제 대통령님이신데, 네, 아, 네. 직접 초청을 해주셨더라고요, 당선인께서. 그럼요. 우리 선생님은 워낙 고생 많이 하시고. 아, 너무 제가 축하드리고, 네, 네. 예, 제가 지금 어제 영등포 미리 들려가지고 모텔에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드리고, 네, 네. 윤석열 정부 성공하려면 지방선거 압승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경기도지사 김은혜 네. 당선시키려고 제가 특보로 네. 임명을 받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선거 전략 다 만들어놨고, 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켰는데 경기도지사 그까진 거 하나 당선 못 시키겠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앞으로도 저를 중심으로 해서 SNL 부서 만들고 우리 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제가 성공한 대통령 역사에
기록될 네, 수 네. 있게끔 제가 네, 모든 열정을 쏟아서 대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네. 결사옹위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대통령님께도 안부 네. 전하시고요. 네, 네. 축하드린다고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여사님.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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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네. 예. 이게 그냥 영부인이 대통령한테 조언하고 그 정도입니까 지금 이게? 자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 가지고 자기가 축하 인사까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보세요. 저는 이거 바꿔줘야지 전화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전화 왔다고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감사한 뭐 다 받고 있잖아요. 네. 축하를 본인이 받고 있어요. 네. 아주 웃기고들 자빠졌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쉬쉬하고 대통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서로 한 자리를 해먹지 못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까고 지랄들이야? 니들이 제정신이냐 진짜? 그러니까 쉴드를 치겠다고 하면서도 윤석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계속 김건희가 대응을 했다는 거.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한숨을 내쉰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골 때린 거는 특감 받았다고 한동훈은 우리의 요구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진행되는 거라고 이따위 논평을 냈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김건희가 뭘 한다고 국정을 논하고 정책 간담회 실제로 정책 간담회 옆에서 훈수 두고 이랬다는 것도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네. 그게 국정농단이 아니야. 조언하는 거야 그게. 그게 유경수가 그랬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유경수 여사가 무슨 정책 간담회 직접 참여해가지고 정책을 논합니까? 이순자도 그렇게 못했어. 이순자도 솔직히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함께 이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자기의 이익이니 뭐니 이거 따지지 않고 정말 당신네들이 정치인이고 그 애국자라고 한다면 나라를 걱정한다면은 그냥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진단한다. 김태형 소장님께서 뭐 이미 우리 그 김성수 TV에서 쌍김새를 통해서도 진단을 했던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윤석열은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했고 특히 어머니한테서도 사랑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성을 보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성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성은 돈 주고 사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신이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연애를 옛날에 한 적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때 어머니가 특히 반대를 해서 결혼이 박살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예, 얘기,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우리 공 기자님도 취재를 다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뉴탐사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자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그렇게 어머니가 막 대노하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다면서요. 근데 유일하게 김건희를 데리고 왔을 때 허락을 해줬다잖아. 근데 이제 나이도 나이고 뭐 여러 가지로. 혹시 김건희가 자기랑 비슷하게 닮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단정할 수 없는데. 예. 예. 아니 뭐 나이가 이제 너무 이제 홍기를 훨씬 넘어서 이제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누구라도 이제 부모 입장에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되네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쵸 그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김태형 소장께서 그 분석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와 진짜 저거 너무 날카로운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네. 특히 그 윤석열에 대해서 분석할 때 저도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여성에게 사랑받을 자신이 없었고 네.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준 김건희라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 말에
그리고 김건희 워딩을 보면 전형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워딩들을 사용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명태균도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그렇죠. 김건희도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예. 그래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만나서 시너지를 이렇게, 내서 예, 시너지를 내서 완전히 노예를 김건희가 만든 거죠.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그 명태균은 김영선을 가스라이팅해서 예. 거기서 정말 시너지가 발휘돼서 그 공천까지 이루어지는 맞아요. 이런 놀라운 네. 그런 상황을 국정농단을 만들어낸 저희가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래서 시작부터 불평등할 수밖에 없고 김건희는 또 그런 식으로 남자를 많이 좌지우지해본 쌓여져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약점을 딱 간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들어가기 시작. 왜냐면 휴대폰은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함부로 볼 수 없는 좀 그런 영역이긴 당연하죠.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제 남자친구가 뭐 핸드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저는 화를 낼 것 같거든요. 화가 나죠. 예. 왜 너 내 핸드폰 갖고 뭐 하는 거야? 물론 뭐 그다지 볼 건 없더라도 예.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답장했다? 그러면 결별을 생각할 것 같거든요. 결별해야죠. 그거. 네. 왜 나 대신 답장을 합니까? 음.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위치도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된 위치인데 네. 그거를 부인이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다? 이거는 보통 아니. 사안이 아닌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의식조차 안 갖고 대국민 담화에서 그것도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나온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제가 검찰 당시에도 밤에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쓰러져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잠을 깨보면은 저 새벽에 그 문자를 내 전화로 문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 미쳤냐? 왜 안 자고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미쳤냐가 너 왜 내 핸드폰 갖고 뭐 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왜 새벽에 잠 안 자고 걱정이 되는 거야. 잠을 안 자고 건강해질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인의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검찰에서 수사를 갖다가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리고 그때 문자를 보낸 사람이 부하 수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민원을 넣는 그런 상대 피의자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또 복기를 해보면 그래서 한동훈과도 문자 메시지를 왜 그렇게 주고받았나 카카오톡을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대통령이 돼서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를 그럼요. 예,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고 네, 본인이 이번에 실토를 했다. 한동훈도 김건희가 윤석열을 좌우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달이 건너갑니까? 봐 윤석열한테 얘기하면 잠깐만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결정해줄게. 기다려 자식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편하지. 그쪽에서 결제 나올 건데. 그러면 동훈 씨 우리 오빠한테 내가 허락 받아갖고 해줄게. 기다려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런 동훈이가 자기한테 개기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김건희가.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야 이제. 이들이 어떤 관계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가. 그래서 지금 김태형 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네요. 진짜 그 지점까지는 저희가 또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완전히 정서적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하기 싫은데 엎어버리라고 명령하시니까 내 어깨에 타 있는 주술사께서 야 빨리 가서 엎어버려 이러니까 그대로 했던 거 아닙니까? 했는데 막 지지율은 떨어지고 자기는 죽을 것 같고 이제는 트럼프가 무서운 트럼프가 예전에 바이든만 해도 그랬는데 나를 갖다 날려버릴 수도 몰라 이런 상황이 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국민 담화의 첫 대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동정적으로 와닿네요.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고 힘들고 또 힘들고 난 너무 힘들고 네. 그냥 이거나 하고 살면 너무 좋을 텐데
자, 그런데 친윤계는 진솔하고 소탈했대요. 단일 대우로 대통령 엄호해야 된대요. 추경호가. 추경호는 심지어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대통령한테 야당이 뭔 짓 하고 있는 거냐? 이재명 대표는 언제 사과를 한 적이 있느냐? 이랬대요. 성을 바꾸셔야 되면 될 것 같아요. 윤경호로. 예. 윤경호. 윤을 경호하고 네, 있구나, 네. 진짜. 어? 근데 경호 정도도 아니고 어불성설이죠. 야, 가서 이재명 사과해가지고 한번 검색이나 해봐라. 얼마나 많이 사과했는지. 대통령 선거 떨어졌을 때 나는 이재명이 사과하는 거 보고 눈물 나가지고 민주당 당원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과는 이제 본인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도 함께 마음을 모아준 사람들에 대한 자기가 진심으로 그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온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사과를 했어. 근데 그게 보통 정말 훌륭한 리더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봐요. 니들은 방탄이라고 그거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민주당 당원들의 명령에 따라서 국회의원 나가라니까 나가고 본인을 위해서는요. 이낙연처럼 어디 유학 가고 그런 거 안 됩니까?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재명은 유학도 못 갈 것 같아? 근데 민주당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렇게 박살 날 것 같으니까 그 머리가 다 세면서까지 그 온갖 스트레스를 갖다 받으면서까지 밤에 2-3시간밖에 못 자면서까지 진짜 초인적인 인내력으로 일주일에 4번씩 재판받으면서 그 이제 진솔이라는 단어들을 지금 의원들이 하나같이 썼잖아요. 그 이제 이게 진실되고 솔직하게 뭐 이런 의미잖아요. 예,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진솔하긴 했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범죄를 자백한다는 측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 무식함을 진실되게 드러냈고, 예. 네. 그리고 본인이 김건희 씨한테 그루밍 당해 있다는 거를 또 진실되게 또 밝혔고, 예. 네. 어떤 의미에서는 또, 네. 아주 틀린 말 아니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 내놓는다는 그 개선책이 순방불참하고 휴대전화 번호 바꾸는 거랍니다. 이게 누굴 개되질 않아 진짜. 씨. 그거 보세요.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5시였을 때 아내가 안 자고 휴대폰 갖고 들어와서 답하고 있더라. 다 유권자고 자발적으로 문자 보내는데 거기에 답하는 게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을 한 거네요. 자, 그래서 슬로우 레터에서는 이정환 기자가, 이정환 대표이기도 하죠. 김건희가 최상병 사건의 문제의 통화를 직접 걸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문제의 통화가 뭐예요? 7878인가요? 네. 800 830에 7878이죠. 800이죠. 800인가요? 네. 800에 7878. 그 번호를 이제 김건희가 직접 눌렀을 수도 있다.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 건 것도 있는데 특히 우즈베키스탄 출장 갔던 이종섭한테 개인 휴대폰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 시절에 썼던 휴대폰. 그것도 역시 기지국이 바로 관저가 있는 한남동이었다. 김건희가 전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 이거 보세요. 서로 통화, 골프 모임 주선한 관계도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부인이고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연루가 돼 있었고 이종호는 이렇게 카톡방에 있었고 실제로 지금 증거 인멸했던 게 다 되살아나면서 동선이 파악되고 있잖아요. 임성근 빼박이에요. 여태껏 다 거짓말했던 겁니다. 이재명은 한 번이라도 사과했냐?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그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제2부속실 제2부속실이 정식으로 출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그 굉장히 가열차게 많은 더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이제 와서 지금 제2부속실. 부속실을 만들겠다면서 또 혈세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지금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지지를 첫 번째로 했던 그렇죠. 국회의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메시지 그 관리했던 담당이죠. 메시지 비서관이었는데 지금 네. 이양수의 측근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
대통령 이미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의 라인 중에 하나가 지금 또 들통이 난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들통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급하니까 예. 자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 김건희 라인입니다. 그렇죠. 10상시 중에서 7상시까지만 우리가 봤는데 8번째 4시가 나온 겁니다. 지금 언론들 사설이 난립니다. 자, 한겨레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없다. 내려오라는 얘기죠. 특검 제도마저 부인한 윤 대통령 마지막 기회에 걷어찼다. 진짜 이거 우리 소름 돋아가지고 그 우리 PD님께서 네. 저 얘기를 하는데 뚜껑이 열린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 어제 좀 일찍 왔거든요. 네. 일찍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걸 들으시면서 우리 PD님이 쌍욕을 헌법을 감히 지금 헌법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맞아요. 반헌법적 뭐 아니 이러면서. 헌법을 어긴 특검이 아니라 입법부가 그런 특검의 법을 통해서 특검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게 헌법이 잘못됐대요. 레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윤 대통령 크게 받고 크게 얻기를 바란다. 그런 조선일보만 마사지를 해줬죠. 근데 중앙일보는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만 부각시켰다. 비판했죠. 어찌됐든 사과, 유교사도 어리둥절했던 140분 회견. 고개 숙이며 시작은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동아일보 아주 뼈 때리는 사설. 한국일보 김 여사 두둔에 힘 실린 회견. 우려를 더 키웠다. 전반적으로 폭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 얘기도 진짜 골 때렸습니다. 트럼프 측근들이 나하고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거라고 말해가지고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네. 북핵 관련 해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지 묻는 자리에서도 북핵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뜬금없는 저런 얘기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거는 너 왜 그러니? 솔직히 그런 의미 아니었겠어요. 당연하지. 좀 네. 자중해라. 야, 내가 취임할 때까지 아무 짓도 하지 마. 이런 얘기였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서 지금 북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에서 왜 하냐고요. 너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물 쓰레기 풍선을 7천 건이나 보냈다고 뭐 무슨 선생님한테 저 일러 바치는 애처럼 한 거 아니야. 네. 지금 무슨 짓이냐면 반장이에요. 반장 얘가. 반장이 돼가지고 딱 애들 좀 조용히 시켜야 돼. 그런데 얘가 옆반이랑 패싸움을 갖다가 막 기획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불렀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옆반이랑 싸우려고 그래? 옆반에서요. 우리 반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러고 있는 거야. 딱 그 모양이네요. 예. 그 모습이네요. 그때 트럼프가 한마디 했을 겁니다. 아마. 야, 네가 가가지고 옆반 애들한테 침뱉했다며.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 얘기만 쏙 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ICBM과 SRBM을 마구잡이로 쏜다 그러면 트럼프가 야, 너를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ICBM을 그럼 남한에다 쏘겠니? 등신같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너무 이제는 창피하다 진짜. 그리고 SLBM인데 SRBM이라고 했네요. 고립되는 한국 외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죽은 정부와 상대 안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2016년에 기사 제가 갖고 왔거든요. 2016년에 실제로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있을 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죽은 정부하고 상대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요.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젤렌스키는 지금 난리가 났고요.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야, 너희 전쟁 끝내고 영토 지금 있는 거 다 그냥 대부분 주고 그리고 나토는 20년 유예해. 20년 유예할 동안 젤렌스키는 맞아주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슨 젤렌스키가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그리고 뭐 북한군이 지금 파병이 됐다고요? 우리나라 언론은 진짜 쓰레기들입니다. 푸틴과 대화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연합뉴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불가피는 이거는 뭐 하나만한 얘기고요. 지금 그쵸? 제일 중요한 얘기는 푸틴과 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푸틴이랑 어떻게 딜을 할 겁니까? 벌써 네타냐후랑 비롯해가지고 70개국과 통화를 했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n분의 1이었을 뿐입니다. 그냥. 윤 대통령 지지율 17%,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 경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7%로 19에서 2%가 더 빠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TK에서 결집이 좀 이루어져서 23%가 됐는데요. 이전에 TK가 18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울경도 28%나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경기 이쪽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서울이 17%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MBS 지표조사인데요. 국정 지지율이 19%가 나와서 첫 10%가 나왔고요. 극 안티층이 절반이 넘었어요. 정말 끔찍하게 못한다, 정말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었다는 겁니다.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습니다.